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4가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4가지 방식은요, 부동산을 성공하기 위한 필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숙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하실 거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성공 비밀 4원칙입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입지입니다. 입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이 들어보실 것이고요. 이 입지가 앞으로 더 좋아지는 개발 호재에 대해서 입지가 더 좋아질 것이고요. 과연 어떤 상품을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또는 보유했을 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인지, 4번째로는 바로 사이클입니다. 자, 금리를 비롯해서 부동산도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오늘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지입니다. 입지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업무지역입니다. 자, 지하철 노선도를 보더라도 업무지역과의 접근성, 그리고 최근 들어서 GTX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이런 업무지역과의 접근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 나오냐? 바로 지하철 노선도에 나온다는 것이죠. 자, 지금 서울이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가장 높은 이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업무지역과 그 업무지역을 꼼꼼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바로 이 교통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강남이라든가 또는 시청 그리고 또 여의도 같은 업무지역과의 접근성이 과연 지하철 노선도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 노선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게도 뭐냐면요, 이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점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가 또는 우리 지금 보유한 부동산이 얼마나 가점을 받고 얼마나 또 감점을 받고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입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대한 교통망 매우 중요합니다. 자, 3번째로는 바로 학군입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이 업무적인 접근성, 바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그 돈은 우리 자녀분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 좋은 지역, 그리고 또 일하기 좋은 지역, 이런 지역의 부동산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업무지역과 그 업무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그리고 또 학교와 학교를 연결하는 교통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입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다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부동산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기본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또 4번째로는 바로 자연환경과 그리고 편의시설입니다. 자연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강이라든가 또는 산, 이런 것들을 버타면서 살고 되는데, 특히 한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한강 기점으로 해서 간선도로도 잘 돼 있고 지하철도 잘 돼 있고요. 또 이 주변으로 업무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연환경 중에서 한강이 대두되는 것이고요. 용산처럼 기존에 없던 공원, 그러니까 뭐 미군 부대가 있던 자리에 공원이 이렇게 들어선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플러스 많은 효과가 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 쇼핑몰, 과거에는 야외에 있는 쇼핑몰이 조금 더 잘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눈 오는 날도 많고 추운 날도 많고 더운 날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내에 있는 쇼핑몰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입지여건, 업무지역과의 접근성, 그걸 연결하는 교통망, 그리고 학교, 자연환경, 그리고 이렇게 실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쇼핑몰,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다 좋은 등급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라면 이 5가지 점수에서 조금 더 나은 대로 이사를 하면 등급이 좀 더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입지 다음에 개발 호재입니다. 입지가 더 좋아지는 걸 찾는 것이 바로 개발 호재입니다. 지금 뭐 강남이라든가 시청, 그리고 여의도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지역 외에도 없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라고 하면 그 일자리에 따라서 수요가 몰리게 될 것이고 그 수요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평택이라든가 이 경기 남부 지역으로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일자리가 생겨나는 어떤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일자리가 생겨난다면 사람이 몰리게 되고, 사람이 몰리게 되면 결국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아닌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지역을 찾는 것이 바로 개발 호재다. 자, 그렇다면 그 일자리에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 라인에 있으면 되느냐, 바로 이것이죠. 바로 그 지역에는 주거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교통망을 따라서 당연히 그 이웃한 지역에 형성이 될 것이고요. 또 서울 지역 안에서도 현재 모든 일자리는 서울 지역 안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지하철이 없어서 불편하게 다니던 지역들도 교통망이 형성되면 그 지역은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GTX 노선이 발표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았듯이 이런 교통망 계획에 따라서 부동산이 흘러간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일자리와 교통은 있는데 학교가 없으면 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새롭게 개설될 지역, 특히 초등학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초품화라는 얘기도 들어보신 것처럼 초등학생 아이들은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 학교를 가게 되기 때문에 학교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고, 입지여건에서 보신 것처럼 편의시설과 자연환경이 갖춰진 또는 앞으로 좋아질 지역, 이게 바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상품성이 되겠는데, 자, 수많은 부동산 종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외국과 다르게 정말 아파트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선호되는 이 상품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진다는 거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이 아파트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퀄리티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자재값이라든가 또는 인건비가 상승도 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의 퀄리티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59제곱미터나 84제곱미터를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들, 그리고 다양한 주차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높은 퀄리티의 아파트들을 우리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10년 전 아파트, 20년 아파트는 유행에서 뒤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상품보다는 아파트가 낫다. 이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것들은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향후에 아파트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높아짐으로써 사실 이 아파트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재개발, 재건축보다 지금 가장 잘 지어진 아파트가 10년 후에는 더 좋아진 아파트로 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 인기가 많다 보면요, 뭐 생활용 숙박시설, 또 오피스텔,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아무리 다른 게 인기가 많을 때라도 무조건 아파트는 안전하다, 다른 상품들은 항상 불경기에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불경기에도 사실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 잘만 고른다라고 하면 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요, 부동산이 사이클이 계속 변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재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시세차익형과 수익형을 혼합해서 갖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무조건 아파트지만 이런 아파트를 잘 보유하기 위해서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필요하다. 근데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지와 개발 호재,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가장 좋은 아파트를 보유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안 좋은 거를 보유하신다는 건 가장 끝에 오르고 가장 빨리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아파트 또는 가장 좋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바로 이 금리를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한 것도 결국엔 금리 인상입니다. 자, 금리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변동되고 있는데, 자, 이 변동되는 것이 바로 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를 할 것이냐 또는 빠져나올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좀 전에는 제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로는 또 주식이라든가 예금 채권과 함께 이렇게 같은 포트폴리오를 짜는 전략도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자,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현금의 비중을 높여야 될 때가 있고 현금의 비중을 좀 낮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높을 때는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대출을 과다하게 받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많은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매입했었지만 지금은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싸게 나와도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현금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 저렴한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기에 대한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시기는 금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내가 또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사야 될 것이냐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를 전부 다 혼합해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떨어지지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2022년도에 급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는 다소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2008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쫙 올랐다가 한번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보합세를 유지했는데, 그 보합세라는 게 2008년도 이전에보다 높은 가격에서 보합세 유지했었고요. 쉽게 얘기해서 1층에서 2000년 초반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 올라가다가 2020년도 됐을 때 또 이제 3층으로 올라왔었죠. 3층 올라오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2023년도 이후에 살짝 올라서 또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3층까지 한번 올랐을 때는 2층으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2층에서 1층까지 떨어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는 통화량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미 3층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당연히 상승 하락은 반복될 수 있겠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2층까지는. 그래서 부동산은 결론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리 원칙을 좀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라는 겁니다. 제일 부동산 투자하면서 안 좋은 시기가 뭐냐면, 친구가 샀다가 수익을 봤을 때 내가 들어가면 이건 100% 실패합니다. 남들이 이미 수익을 본 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큰 수익을 보거나 제일 시점적으로 안전한 거는 남들이 안 할 때가 오히려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성공했을 때 들어가면 100% 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가 여러분들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은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전세나 월세를 놔야 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전세가가 높았을 때 갭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언젠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월세를 잘 받게 되면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런 수익이 잘 나오는 부동산, 이런 거는 결론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입지가 좋아야 되겠죠. 일자리와 가깝거나 또는 학교, 그리고 교통망이 좋거나 자연환경, 그리고 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 당연히 전세나 월세가 잘 나가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또는 개발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부동산, 이런 것들을 잘 보시게 되겠고요. 투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좋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라 10년 후를 바라봐야 되는데, 10년 후에 인구 변화도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인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10년 후에 30대가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 또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성공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미래를 예견하는 거고요. 부동산에 실패하는 건 지금 남들이 가니까 같이 가는 게 실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남하고 같이 움직이지는 마시고 본인의 10년 후 해안을 가지시고 투자에 임하셨을 때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